네, 안녕하십니까. 블랙홀 킴입니다. 오늘은 가져올 차량은 메르세데스 AMG GT63S 4매틱 플러스 차량입니다. 그래서 정말 타보고 싶은 차량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승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일단은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 편하게 한번 달려보면서 차량의 일단 기본적인 승차감 느낌을 한번 봐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 차량의 이제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AMG GT63S 4매틱 플러스 차량은 2014년에 출시했던 메르세데스 AMG GT 1세대죠. C190 투도어, 그러니까 쿠페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이 된 차량입니다. 일단은 AMG GT 이제 1세대, 그러니까 투도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스포츠 주행의 위주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차가 되게 성능은 좋지만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대비해서 좀 더 편안함을 강조하게끔 개발된 차량이 이 GT 4도어 차량이고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위주로 만든 차량이지만 투도어에 비해서는 편의성을 좀 더 가미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GT 4도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AMG GT 43 4도어, 그 다음에 한국에는 없지만 AMG GT 55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AMG GT63S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GT43과 GT63만 판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아쉽게도 2023년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AMG GT43만 판매하고 있고, 이 모델은 이제 단종이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 AMG GT 모델의 경우에는 투도어랑 4도어 마찬가지로 되게 무거운 모터스포츠, 그러니까 메르세데스 벤츠의 또는 AMG의 무거운 모터스포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은 F1에서도 메디컬 차량으로 사용할 만큼 그 성능을 확실히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교한 것 중에 이제 파나메라 GTS랑 비교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파나메라한테 적긴 했지만 랩타임을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한 0.4초 정도 차이 날 정도의 막강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AMG GT63S의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는 GT 투도어와 동일하게 이렇게 디귿자로 라이트가 되어 있고, 멀티빔 LED이기 때문에 되게 고성능 라이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퍼는 에어 인테코 휠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는데 저 이쪽에 63 특유의 범퍼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릴도 파라메리카나 그릴, 그러니까 이제 공식 용어로는 AMG 전용 라디에이터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A8 바이서버 4매틱 플러스의 레터링이 되어 있고요. 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적인 댐핑이 가능한 그런 모델들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변형이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니고 옵션이긴 하지만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는 골드 색상으로 캘리퍼가 색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S를 사용하고 있고요.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 타이어입니다. 거대한 에어 인테이크 디퓨저가 들어있고요. 자세히 보면은 실제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 역할을 하고 있고, 공기 역할적으로. 그 다음에 63에 이제 마스코트 사각 머플러, 트윈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디자인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측면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내려앉는 그런 쿠페형 디자인을 이제 연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도어랑 다르게 뒷좌석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뒷좌석이 있고, 이제 뒷좌석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GT는 뒷좌석도 탈 수 있을 만큼 정도의 공간이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파노라믹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뒷좌석의 편의성을 잘 갖추고 있고, 이쪽에 뒷좌석 에어 컨디셔너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메스터 스피커도 여기 적용되어 있고 이제 통풍을 안전한 열선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운전석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두 가지 시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듯이 이 일반 시트, 그러니까 일반 스포츠 AMG 시트가 있고요. AMG 가변에 여기 로고도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트 말고도 AMG 퍼포먼스 시트라고 있습니다. 버켓 시트인데 그거는 따로 옵션으로 추가해야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만 해도 상당히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이 이 측면 쪽에 액티브 이제 멀티 컨투어 시트라고 해서 이렇게 코너링 시 측면을 받쳐주는 전자적으로 되게 몸을 잡아주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 시트 자체도 되게 좋은 시트고요. 그 다음에 내부를 이렇게 탑승을 해보면은 GT 모델이 나온 지 그래도 꽤 되다 보니까 핸들 이제 스티어링 휠 디자인 자체가 좀 다릅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했던 AMG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는 스티어링 휠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새로 나온 이제 잠자리 형태의 이제 AMG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패들 시프트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AMG 셀렉트도 이쪽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는 가변배기 선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가변식 스포일러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원래는 이제 속도에 따라서 가변으로 변경되는 거지만 열고 닫을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닫을 때는 길게 눌러서 다시 클로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모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레이스 모드까지 지원하는 63 모델입니다. 이렇게 모드 변경을 모니터로 실시가 되죠. 그 다음에 거대한 센터 콘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컨트롤러, 그 다음에 이쪽에 컵홀더, 그 다음에 이쪽에 여전히는 여기가 이제 변속기였지만 지금은 손 받침대 이쪽에 변속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벤츠처럼.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각종 컨트롤러들이 있지만 이 컨트롤러들이 여기 AMG 셀렉트 버튼으로 다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 거의 쓸 일은 없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열었을 때가 핸드폰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간은 전체적으로 되게 크고 넓어가지고 평상시에 타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만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투도어보다는 포도어가 편의성에 많이 치중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GT63의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CLS 같다고 하면 CLS 같은데 그 외의 부분들이 확실히 CLS 모델이랑 좀 차별성이 있고요. 그 요즘에 AMG 모델들은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퍼포먼스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차량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 브레이킹, 그다음에 G, 그다음에 엔진 상태, 이렇게 여러 가지 차량의 상태도 볼 수가 있고, 트랙 페이스가 가게 되면은 실제로 그 트랙들이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AMG 스피드웨이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가속 차이,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스티어링 휠을 조절해야 되는지 각도 같은 것도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드래그 레이스도 작동이 되기 때문에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빨간색이 점등되다가 딱 출발했을 때 이제 드래그 레이스 기능도 지원을 하고요. 그 레이스 스타트 기능도 있긴 한데 제가 도심이라서 레이스 스타트 기능은 시연을 못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AMG 고성능 차량들을 위한 기능들도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 확실히 느끼는 거는 좀 딱딱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평상시에 주행하기에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그냥 좀 장거리 주행 할 때 조금 불편할 것 같다 느낌 말고는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행감, 일반적인 주행감은 그렇고요. 와, 여기 그 기능도 뜨네요. 여기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 4기통 모드가 지금 떠 있습니다. 이 차가 이제 V8기통 엔진인데 엔진 실린더를 다 쓸 그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렇게 4기통 모드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8기통 실린더 모드가 다 필요할 때는 자동으로 또 8기통 모드로 변경돼서 이제 성능을 다 끌어올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63 엔진에 들어가는 M177 3982cc, 그러니까 4.0L의 V8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터보 차량이고요. 그래서 트윈 터보라고 합니다.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는 바이터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트윈 터보라고 불러도 무난하시고요. 그래서 엔진을 보시게 되면은 AMG GT 1세대랑 확실히 차별화를 두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성향이 완전 달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AMG GT 쿠페, 그러니까 2세 투도어 같은 경우에는 엔진 자체가 다릅니다. 독자적인 엔진인 M178 엔진이 탑재가 돼 있고, 건식 썬프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성능을 위한, 그러니까 고성능의 엔진이 탑재가 돼 있고요. 이 GT63 같은 경우에는 M177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습식 썬프이기도 하고, 관리 측면도 그렇고 일반적인 중에서도 그렇고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런 엔진입니다. 그래서 밟았을 때는 그만큼 성능을 낼 수 있고, 편안한 주행할 때는 편안한 주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엔진이라 볼 수가 있고요. M178 그 투도어에 들어가 있는 독자적인 엔진은 완전히 이제 스포츠에 치중되어 있는 엔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차별화를 뒀습니다. 너랑 나랑 완전 성향이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AMG 스피드 시프트 TCT 9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크 컨버터 방식인데, 이 토크 컨버터가 되게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변속감이 되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꿀러김이 덜합니다, 이 토크 컨버터 방식 자체가. 근데 좀 단점이라 하면은 이 토크를 쓰는 대로 다 쓸 수가 없고, 실제로 토크를 잃어버리는 그런 좀 그러니까 이제 좀 단점을 갖고 있는 게 이 토크 컨버터 미션 방식, 트랜스 미션 방식인데, AMG에서 이 토크 컨버터를 더 개발을 해가지고 이런 뭔가 엄청난 토크에도 확실히 잘 견디고, 그 다음에 그 토크를 다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잘 만든 미션이 이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엄청난 토크를 잘 전달해서 제로백이 3.22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출력과 이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39마력에 91.7 토크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출력을 실제로 AMG 다른 차량에도 볼 수 없는 출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깡 내연기관,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닌 상태에서 마력은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MG 중에서도 639마력이라는 그런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AMG 그 스포츠에 맞는 서스펜션이 탑재가 돼 있으면서, 그것이 또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도로 노면의 즉각적인 이제 상태를 확인해서 변경을 해가지고 코너링이나 여러 가지 특수한 이제 그러니까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좋은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고요. 일단 지금까지 컴포트 모드, 기본 모드로 이제 주행을 했는데, 확실히 스포츠 세단인 거에 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보여준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딱딱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서 좀 장거리 주행할 때는 좀 그러니까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상시 좀 짧게 주행하거나 그럴 때는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방음도 잘 돼 있어서 좀 큰 소음이나 그런 것도 잘 들어오지가 않고, 그리고 밟았을 때 좀 이렇게 뒤쪽에서 엔진음, 그러니까 배기음이 좀 들리긴 하는데 은은하게 나가지고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이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반 주행은 나쁘지가 않고요. 이제 지금부터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해서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포츠 모드로 변경할 건데, 이왕 할 거면 레이스 모드로 한번 변환해서 주행해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레이스 모드로 변경하니까 배기음부터 달라지고요.
그리고 차량도 조금 더 뭔가 좀 딱딱해지면서 좀 푹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네, 실제로 서스펜션이 내려간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높낮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핸들도 더 묵직해지고 배기음도 확실하게 잘 나고, 그래서 달릴 준비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상태가 발표되어 있고요. 그래서 살짝만 밟아도 네, 이렇게 배기음을 호랑이 같은 배기음을 내면서 이렇게 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레이스 모드로 해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63 V8 엔진의 이 호랑이 같은 포효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팝콘 소리도 잘 나네요. 그래서 여기서 패드 시프트를 한번 사용해 보면은, 우와, 잠깐 이거, 우와, 소름 돋는다. 와, 방금 소름 돋았습니다. 무슨 가속력이, 와, 씨, 소름 돋는데? 방금 지금 되게 소름 돋았습니다. 가속력. 야, 어마어마하네요. 배기음도 좋고, 와, 반응도 좋고, 미션,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브레이크도 역시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라 브레이크 성능도 되게 좋습니다. 정말 갖고 싶다. 이제 판매는 안 하고 있지만 중고로 만날 수 있는데 아마 1억 중후반 정도 가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네요. 역시나 출력도 어마어마하고, 저번에 SL63 시승한 거랑 또 되게 땅판입니다. 그 차도 정말 잘 나갔지만, 와, 이 차는 그 제로가 3.2초라는 그 어마어마한 출력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코너링도 되게 잘 되고요. 그리고 이 묵직한 핸들도 너무 묵직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고속주행 할 때도 안정적이게끔 그 정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다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잠깐 가속을 해보고, 그래서 코너링 위주로 또 주행했다가 시승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차량. 그래서 퍼포먼스 한번 눌러서 차량 상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밟으면 연비는 안 좋겠죠? 연비 잠깐 보겠습니다. 연비는 3.7L 나오네요. 확실히 이렇게 밟으면 연비도 안 좋습니다. 4도 안 나오네요. 그 놀라운 게 토크 컨버터 트랜스미션 자체가 여기 팝콘 소리라든지 뭔가 좀 변속감 같은 걸 느끼기가 힘든 미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바꿔버리는 미션 같습니다. 그 팝콘 소리도 잘 나고, 그 변속한다는 느낌도 잘 제한을 해놔서 되게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고속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소리가, 와, 진짜 소리, 와, 소리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발기통이지. 그래, 이런 맛으로 발기통 타는 거지. 이 맛으로 발기통 타죠, 정말로. 우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습니다. 미쳤네요, 차가. 이거는 미쳤다는 말 말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쉽긴 하지만 고속주행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는 저 코너링을 느끼기 위해서 그 코너링이 많은 코스로 가가지고 주행을 하고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속주행 했을 때 확실히 차도 되게 안정적이고 무겁게 좀 내려앉는 느낌이 잘 드더라고요. 그리고 서스펜션도 적정하게 되게 딱딱함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SL63 탔을 때랑도 또 좀 다른 또 감성이 있어가지고, 배기음은 솔직히 사실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차량 전체적인 이제 느낌으로서는 사실 이 GT63 4도어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단점이라면은 저 뒤에 그 가본 스포일러가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저를 열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룸미러로 봤을 때 뒤에가 잘 안 보이네요. 저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굳이 따지면은.
코너링도 상당히 잘 되고요. 우와, 뭐 이게 뭐야. 와, 이거는 그냥 괴물인데 진짜. 와, 무섭습니다. 예. 브레이크 성능도 너무 무지막지하고. 와, 자, 3.1초에 토크 91.7. 와, 639마력.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639마력이면 옛날 거의 슈퍼카 출력이지 않을까? 진짜. 씨.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가속력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네, 이렇게 출력이 진짜 너무 재밌네요. 힘이 세니까. 그리고 이 패들 시프트 쓰면서 변속하고 있는데, 이 패들 시프트 쓰는 맛도 되게 좋았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만약 토크 컨버터라서 그런 뭔가 이제 변속 느낌이나 그런 뭔가 경쾌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토크 컨버터 좋습니다. 특히 DCT가 원래 이런 스포츠 주행했을 때 변속감이나 그런 토크 자체가 되게 좋은데, 이제 단점으로 보았을 때는 DCT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토크 컨버터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DCT의 완전 반대가 토크 컨버터 TCT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AMG 스피드 시프트 TCT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력적입니다. 그냥 단점이 없어 보입니다, 거의. 그리고 심지어 토크 컨버터는 또 내구성도 되게 뛰어나죠. 잘 만든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코너링 했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멀티 컨트롤 시트가 적용돼 있어서 이 측면을 자동적으로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입니다, 측면 쪽이. 그래서 확실히 운전자를 많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느낌도 잘 들고요. 그리고 코너링도 적절하게 되게 잘 되고, 그 다음에 노면 느낌도 딱딱하긴 한데 좀 뭘까 되게 무지막지하게 딱딱해서 톡톡 튀기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도 부드럽게 좀 흘려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을 이길 수 있대 그런 좀 불쾌한 느낌은 많이 상쇄시킨 그런 서스펜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좀 코너링 돌았는데 되게 안정적입니다. 이 시트가 받쳐주는 느낌도 되게 좋고, 과장하자면 노면을 이렇게 좀 붙여서 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타봐야 알겠지만 뭔가 확실히 트랙이나, 그러니까 서킷이나 아니면 이렇게 좀 와인딩 했을 때 도로에 딱 붙어서 가는 느낌을 이 차에서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만큼 코너링이 상당히 괜찮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무겁기도 하다 보니까 이 차량이 좀 무게가 무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묵직함도 있어서 좀 안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와, 지금 방금 고속인데도 차가 잘 잡힌 느낌이 확 드네요. 여기서 한번 더 세게 빠르게 돌아보겠습니다. 와, 그러네요. 그 딱 도로에 붙어서 간다는 느낌을 이 차에서 느껴지네요. 엄청난 급 코너였는데 그냥 도는 대로 돌았습니다. 와, 네, 그래서 아무쪼록 시승은 이제 거의 막바지가 돼서 이제 메르세데스 AMG GT63S 포메틱 플러스 이 차량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평상시 주행했을 때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컴포트 모드에서도 딱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평상시에 잠깐 타실 땐 상관이 없지만 좀 장거리 주행할 때는 좀 허리나 아니면 다른 좀 부분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컴포트 모드에서도 좀 딱딱하다. 근데 그럼에도 이 핸들링, 그러니까 이제 스티어링 휠의 묵직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차량의 코너링 이 반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이 서스펜션도 에어 서스펜션이라 이 코너링이나 여러가지 좀 특수한 상황에서도 잘 받쳐주고, 전체적인 느낌도 되게 괜찮았고요. 인상 깊은 거는 스포츠 주행할 때 정말 되게 인상 깊다라는 거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차가 비쌉니다. 2억 5천만 원, 아마 2억 4,7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가격은 확실히 있지만 성능으로 봤을 때는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카본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 저는 이게 적용되어 있는 차량을 처음 타보는데 진짜 브레이크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2억 5천이라는 가격 자체가 이제 추구하는 성향에 따라서 내가 평상시에도 좀 타려고 하지만 달릴 때는 정말 달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2억 5천이라는 가격이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시승기는 이렇게 마침될 것 같습니다. 돈 있으면 사고 싶은 차량이네요. 예, 앞으로도 좀 뭐 다양한 메이커들의 차량들을 리뷰할 수 있으면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성능 차량들도 이제 시승도 해보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차량들도 다양하게 시승을 해볼 예정이니까 앞으로 나올 자동차 컨텐츠들도 좀 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조금씩 이제 자동차 이제 유튜버들의 그런 영상들을 좀 확인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제 시청자들에게 더 재밌게, 그 다음에 좀 더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 영상의 미가 좀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 또 좀 많이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재밌는 자동차 리뷰 콘텐츠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